비가 내릴 듯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일을 잃은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고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아내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요즘은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짧고 차갑고 어디선가 비웃음까지 섞인 듯한 말투만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자 아내는 싱크대에 서서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어쩐지 들으라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멍하게 앉아있네.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나? 말투는 분명 비꼬는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비웃는 듯한 말투는 마음을 더 깊게 긁어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다시 알아보려고 했어. 일자리. 그러자 아내는 컵을 씻던 손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립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가는 비웃는 듯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알아본다고? 지난주에도 알아본다고 했거든?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 또 그러는 거 아냐?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아내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이면서도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 섞여갔습니다. 아마 직장이 없는 남편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비꼼과 짜증으로 표출되는 거겠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해보려고 한다는 말에 아내는 또 한 번 비웃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또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번엔 좀 하든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너는 못할 거다라는 의심과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제 취업 사이트를 둘러봤습니다. 줄어든 용기, 눅눅해진 자존심, 불안해진 미래. 그 모든 게 제가 글자를 읽는 속도까지 늦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지로라도 하루의 시작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짧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또 주식이야? 설마 그거나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서둘러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재평 가서 파일과 구직 사이트가 켜져 있었지만 화면 한편에는 어제 잠깐 보던 주식 차트가 떠 있었죠. 아내는 그걸 본 순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 상황에서도 주식을 보네. 대단하다 진짜. 잠깐 본 거야. 이건 그냥 뭐가 있나 싶어서. 뭐가 있긴 뭘 있어. 지난번에 말아먹은 거 기억 안 나? 또 그런 거에 시간 버릴 거면 차라리 나가서 알바라도 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반말이었지만 존댓말보다 더 깊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변명만 하고. 아내는 저를 보는 눈길에서 한숨과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함께했던 부부였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보다도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전일의 서류 탈락 통보, 반복되는 실패, 불안한 경제 상황.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잠깐 주식 창을 보는 것조차 아내에게는 도피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끌게. 오늘은 진짜 일자리 먼저 알아볼게.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말은 맨날 그렇게 하잖아. 진짜 내가 무슨 잔소리꾼도 아니고 너 때문에 지친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너 때문에 지친다. 그 말은 너와 함께 있는 게 싫다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슬러 봤습니다. 재취업센터 상담 예약을 넣고 예전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돌리고 생활비 계산도 새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걸 의식적으로 무시하듯 거실에서 제 움직임을 힐끗 보기만 했습니다. 말투는 더 차갑고 삐딱했고 말은 안 해도 기대 안 한다는 표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은 용기로 하루를 버티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난 다시 일어날 거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과 오해, 그리고 눈앞에 펼쳐질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골짜기가 될 거라는 것을. 아내의 비웃는 말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버텨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부러 서둘러 눈을 떴지만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내뱉었던 차가운 말투와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는 눈빛은 예전의 그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진저리가 난 사람처럼 냉소적인 감정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자마자 아침부터 기분을 찌르는 말이 날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일어나셨어? 오늘은 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할 거야? 어제는 하루 종일 쇼만 하더니. 쇼라는 단어는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아내 눈에는 노력조차 척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센터 상담도 있고 몇 군데 전화도. 전화? 누가 받긴 할까? 너 번호 보면 다 피할걸? 전에는 일한다더니 결국 연락도 안 오던데. 아내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심지어 비꼬는 톤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남편을 놀리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앉자마자 의자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같은 테이블에 앉기도 싫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열더니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나 오늘 아침 챙겨줄 기분 아니거든. 라면. 언젠가 아내가 아침에 챙겨주던 따뜻한 국 대신 이제는 건조한 선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가서 해결할게. 그러자 아내는 문짝을 닫는 손을 멈추고 고개만 저쪽으로 돌린 채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해결해. 그래야 내가 좀 숨통이 트이지. 숨통? 남편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상담 예약 시간에 맞춰 외출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일자리를 잃고 나서 멈춰버린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담 내용은 평범했고 특별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력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연락이 오는지는 다른 문제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벌써 왔어? 뭐 이렇게 빨라? 또 그냥 대충 돌고 온 거 아니지? 아니야. 상담 받고 왔어. 상담? 그래. 상담만 받으면 뭐가 되나? 일을 해야지.
상담만 100번 받으면 뭐가 나오겠어. 아내의 말투는 힐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심지어 말끝마다 남편을 깎아내리는 느낌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상담사도 시간 좀 필요하다고 했어. 오늘은 이력서 수정. 또 핑계네. 또 시간 달라고 했대.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맨날 결과도 없고 변명만 하고. 아내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젖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이 답답하고 일 안 나가면 내가 미치겠어. 진짜 내가 있으면 집이 답답하다는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불편해한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입꼬리를 더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혹시 또 주식 같은 거 보는 건 아니지? 그 말투에는 완전히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뉘앙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봤어. 그냥 상담하고 이력서 보기는 했네. 목소리만 들어도 티 난다니까? 너 그거 못 숨겨. 저는 억울했지만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또 싸움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아내는 다리를 꼬고 팔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나중에 또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만 마. 난 이제 도와줄 생각도 없어. 마치 남편이 아니라 어딘가 얹혀 사는 사람에게 말하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주식창을 열려고 손이 가다가도 아내의 비꼬는 말투가 머릿속에 맴돌아 다시 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하지만 내가 주식을 언급하는 순간 아내는 분명 더한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진 듯했고 하루하루 갈등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들려오는 아내의 비꼬는 말투가 방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진짜 내가 이 꼴 보려고 결혼한 줄 아나? 그 말은 칼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뭔가 바꿔야 한다. 집안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다. 아내와 나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아니라 손으로 잡히는 틈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2장에서 느껴졌던 아내의 짜증과 비꿈은 3장에 오며 이제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길게 늘어진 겨울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흐린 창밖을 보고 있었다. 회사에서 잘린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야 한다는 착각을 잠깐 했다가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떠올리며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은 특히 더 그랬다.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부터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괜히 긴장이 올라왔다. 뭔가 또 한마디 듣겠지. 그런 예감이 먼저 앞섰다.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투를 날렸다. 뭐야, 또 집에만 있었어? 말투는 마치 하루 종일 놀다 온 사람을 꾸짖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괜히 말문이 막혔다. 오늘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집에서. 아, 됐고. 말이 끊겼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문이 둔탁하게 닫혔다. 아내는 가만히 물컵을 꺼내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일자리 알아보라니까. 하루에 몇 군데라도 찾아보고 면접이라도 좀 잡아보라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나 요즘 계속 보고 있어.
적당한데 찾으면. 적당한데? 너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아내는 컵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다가 떨어졌다. 한숨인지 분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긴 숨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처럼 들리게 뻔했다. 지금 아내의 감정은 힘든데 내가 더 짐 같아라는 느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아내는 의자에 앉으며 나를 힐끗 보고 툭 던지듯 말했다. 그리고 너 또 주식 본 거지?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가렸다. 아니, 그냥 시황 좀. 됐어. 또 거짓말. 아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돈도 못 벌고 주식으로는 계속 깨지고 진짜 내가 미쳐버리겠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몸이 조금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막혀 올라오지 않았다. 아내는 말을 이었다. 당신 요즘 자기 기분 맞추려고 내가 눈치 보는 거 알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그 물음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불만에 터져나온 형태였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가 더 이상 나를 같은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말투, 눈빛, 말의 끝자락 어느 하나에도 예전의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주방의 형광등만 윙소리를 냈고 집안은 그보다 더 깊게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다시 일자리 잡고 다시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야지. 내가 지금 몇 달째 당신 말만 믿고 버티는 줄 알아? 아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말의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천천히 나를 베고 지나갔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건가 하는 감정이 스쳐갔다. 내가 이렇게까지 작아질 줄 몰랐다.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자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를? 또 PC방이야? 혼자 숨 쉬러 가는 척하면서 또 차트 보려고? 아니, 그냥 공원이나 좀 걷고 오려고. 알아서 해. 난 이제 신경도 안 쓸래. 그 말이 마지막 칼날이었다. 나는 말없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볼을 스쳤다. 집 안에서 받았던 말들이 그대로 귀 옆에서 다시 들리는 듯했다.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동네 공원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켜자 주식의 발림이 잔뜩 와 있었다. 하락, 하락, 또 하락. 며칠 전 나름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 들어간 종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숨이 턱턱 막혔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잘린 것, 그걸 아내는 내 무능 때문이라 말하고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괴로웠다. 가족에게조차 기대지 못하고 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건 아내의 비난과 멈춰버린 시간뿐이었다. 나는 급하게 호흡을 고르고 눈을 닫았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며칠 전 보았던 한 문구가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읽었던 글. 주식은 운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 없는 사람은 운도 못 만난다. 그 문구가 희미하게 머릿속을 스쳤다. 당시엔 그냥 넘겼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운 나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준비한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항상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정작 제대로 된 공부나 전략은 가진 적이 없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여기서 진짜 끝낼 순 없지. 집에서는 쓰러질 것 같았던 마음이 이상하게 밖에 나오니 조금씩 가라앉았다. 아내의 말이 가혹했지만 그 말이 가장 현실이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아팠지만 나는 결심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고. 투자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짜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고.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밀려왔다. 오랜만에 느낀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 불씨는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걸 꼭 붙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켰다. 얼어붙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며 약간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 듯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하나라도 바꿔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어두운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내 삶도, 이 위기도, 지금이 바닥이라면 여기서 올라갈 길밖에 없다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게 오늘 내가 얻은 가장 큰 변화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여기서부터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에는 긴장보다는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주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어제 공부한 주식 전략과 종목 정리가 남아 있었다. 손가락을 떨며 첫 주문을 넣었다. 아직 눈에 띄는 수익은 없었다. 설마 또 망하는 거 아니겠지. 혼잣말이었지만 긴장감이 목을 조였다. 며칠 전까지는 한 번의 손실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번엔 달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전이 지나고 작은 알림이 떴다. 소액 수익 실현. 나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숫자가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작은 성취감이 몸 전체로 퍼졌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 나타났다. 아, 또 주식?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날카웠지만 오늘은 비꼬기보다는 살짝 걱정 섞인 눈치였다. 응, 오늘은 전략대로 조금씩만 진행해봤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내는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이라도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꼬거나 힐난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수익은 조금씩 늘어났다. 작은 수익이지만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절망을 잠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계획을 재정리했다. 다음 날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위험 관리 전략을 점검했다. 오늘은 조금 자신 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화면 속 숫자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통제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와 달리 불평이나 짜증은 없었다. 현수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 물음에는 관심과 조심스러운 걱정이 담겨 있었다.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 아직 시작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여.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미소를 보였다. 그래,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만 해. 그 짧은 인정이 마음을 울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작은 위안이었다. 비록 말수가 적고 표정도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 한순간이 이전의 긴장과 불안을 조금씩 녹였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주식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며 지난 실패를 복기했다. 실패의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실험과 학습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은 조금 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작은 성공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니. 나는 혼잣말을 하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희열이었다.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준비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아내와 대화할 기회가 다시 생겼다. 현수야, 오늘 주식은 어땠어? 그녀의 말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조금씩 늘고 있어. 아직 목표에는 멀지만 계획대로 하고 있어. 나는 미소를 섞어 대답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모습 보니 다행이다. 나도 조금씩 믿어야겠네. 그 말은 이전의 비난과 조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가벼운 감정이었지만 나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다.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투자 기록과 전략을 점검했다. 손익 계산표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5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천천히 꾸준히. 내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예전의 갈등과 불신이 서서히 희석되며 마음속 긴장도 완화되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큰 성공을 위한 단초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집안에는 여전히 긴장과 잔잔한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주식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고 나와 아내 사이에도 다시금 이해와 신뢰의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의 작은 성취와 회복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와 기적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꼭 붙잡았다. 그동안의 좌절과 절망, 아내와의 갈등, 매일 밤 손이 떨리며 주문을 넣던 긴장감, 그리고 조금씩 불어나던 수익과 그에 따른 희망의 조각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처음 투자금 5천만 원, 이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순간이었다. 주식 화면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는 믿기 힘든 수익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20억. 손이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 눈물과 불안이 모두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현수야. 짧은 호명,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시간 쌓인 걱정과 안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받아됐어. 처음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20억이야. 아내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그 말은 비꼼도 의심도 없었다. 오롯이 진심 어린 인정과 감탄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너무 몰랐어. 미안해. 아내의 말에 마음 한쪽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예전엔 내 자리만 생각했지. 너 마음은 생각 못했어.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풀어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특별한 요리가 없었지만 따뜻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며칠이 지나며 주식 수익은 더욱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나는 전략을 점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내 자신감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현수야,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아내는 부드럽게 말했다. 응, 고마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답했다.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동안 잃었던 시간과 기회도 조금씩 되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 삶도 함께 만들어 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같이 할게. 함께 가자.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하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와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내 마음을 감싸 안았다. 과거의 절망과 실패, 아내와의 갈등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아내가 다가와 손을 내 손 위에 올렸다. 현수야,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믿고 따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 오래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취와 평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작은 성공이 쌓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고요한 안도감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돈과 성취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